자, EBS 수능 특강의 언어 매체 부분의 첫 번째 개념학습 1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언어 매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체 11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성이 언어 매체죠. 언어 매체에 대한 특성을 좀 보면 첫 번째, 수능의 문항 구성을 좀 보고 이 이론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언어 매체 관련된 문항 구성이죠. 자, 첫 번째 1번부터 5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영역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5번 문법,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때부터 쭉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이 출제가 되죠. 의문, 단어, 문장, 담화, 고조문법, 이것이 믹스가 돼서 나오는데 최근에는 의문 파트에서 세트형 문제 2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좀 유행이었어요. 자, 5번부터 6번이고 다음 두 번째, 이제 6번부터 시작이 되죠. 자, 6번부터 보통은 9번까지 좀 돼요. 6, 7, 8, 9, 4문제 정도죠. 6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문법을 지나서 어법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니까 문장 표현이라든가 실제 그 담화 표현에서 이것이 문법적으로 또는 표준어 발음법이라든가 한글 맞춤법에 좀 적절한지 여부를 좀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내가 편의상 어법 영역이라고 할게요. 어법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매체 특성이 일부 들어가죠. 매체가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다음에 세 번째 10번에서 11번이죠. 여기서는 오리지널 매체 영역입니다. 보통 매체 영역이 우리가 책,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 그 다음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방송 매체, 그 다음에 가장 요즘 핫한 게 뭡니까? 인터넷과 SNS죠? 네, 그거에 관련된 매체인데 이 앞부분에서도 매체에 관련된 것이 섞여서 여기에서도 6번과 9번 사이에서 매체 영역이 좀 믹스가 돼서 같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중에서 지금 현재 EBS 수능 특강 1강에서 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어법 영역에서 일부 뭡니까? 삽입이 되는 이런 매체 파트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의 이론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내용이. 그래서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또 안 하자니 우리가 제대로 모르게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초반부에 좀 꼼꼼히 봐두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체 특성이죠. 요거 실제 문제 풀 때 문제풀이 순서를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들 요걸 가장 먼저 풀겠죠? 왜? 쉬우니까. 읽으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문제풀이 순서상에서 문법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문법을 좀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푸는 거고 6번부터 11번 사이는 한 문제당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빠르게 읽는 속도를 확보한다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속도는 이렇게 반대로 푸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경험칙. 학생들이 하고 좀 성과가 좋은 친구들의 그 하는 성향을 보니까 이런 방법도 많이 쓰더라라고 하는 걸 가이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체 관련된 내용으로 첫 번째 강과 마지막 강에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후반부에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들 다루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의 이론이다. 먼저 초반에 쉬운 걸 해결해 놔야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학습의 길잡이가 있죠. 언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해서 목적에 맞게, 문제풀이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매체의 유형과 특성에 관련된 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보니까 10번과 11번 문제 풀 때 관련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매체라는 것은 뭡니까? 수단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의할 때 한번 정리합시다. 자, 매체라는 것을 뭐라고 EBS에서 정의를 하나? 수단입니다. 네, 수단이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매체가 등장한다. 당연하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놀라운 매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바로 가서 전통적 매체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요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네, 책과 신문, 잡지입니다. 요 라인은 인쇄 매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출제가 되죠. 실제 기출문제들을 보면 와, 책, 신문, 잡지가 뭡니까? 떡하니 바뀌어서 이 매체 특성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요거죠. 즉 뭡니까?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부분인가요? 요거는 뭐라고 합니까? 요거는 방송 매체 또는 영상 매체에서 대중 매체라고도 하는데 그냥 방송 매체라고 할게요. 요건요. 방송 매체의 특성 뭡니까? 시각과 청각, 특히 텔레비전이 그러했었죠.
그래서 라디오는 청각, 텔레비전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이 텔레비전의 특수성이 시각과 청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전통적 매체의 특징이 뭡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해서 일반인들이, 즉 일반 독자가 생산자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수용자의 반응이 전달되는 통로가 제한적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정보 전달이 일방향적이다, 얘입니다. 일방향적이다. 최근에 인터넷과 SNS는 뭡니까?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개념적으로 해서 그 쌍방향 의사소통이니까 시간 차이도 없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요 전통적 매체는 전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통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전달 시간이 걸리지만 그 뜻을 왜곡할 가능성은 인터넷 매체, 쌍방향 실시간 소통 매체보다는 좀 걸러질 수는 있어요. 예, 장단점이 있겠죠. 다음에 자, 뉴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인터넷 네모칸 치고 여기에 SNS까지 붙게 되겠죠. SNS는 아마 6번과 9번 사이에 붙을 가능성이 많죠. 자, 요거는 이제 10번과 11번 사이에 내용을 보는 건데, 자, 지식과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쉽고 빠르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생산자죠. 우리가 막 1인 크리에이터도 있잖아요. 이 영상을 지금 이걸 올린다고 하면,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 저도 1인 크리에이터죠. 1인은 아니겠지. 그죠? 자, 다음. 수용자가 어쩌저쩌고 하는 부분에서, 자, 요거는 좀 별표 칠까요? 수용자가 드디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매체에서 수용자가 읽고 느끼고 감동하고 그런 정도라고 본다면, 뉴미디어 파트에서는 수용자가 의견을, 자, 매체 자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 소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쌍방향적이죠. 예, 요거 3번까지 하면서 이 쌍방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되게 문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개념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문제 만드는 예문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체원의 특성으로 여기를 좀 넘어갈게요. 자, 요즘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매체원의 특성,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복합 양식성을 띠고 있다. 용어를 좀 알아두자는 거예요. 1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봐야 돼. 복합 양식성을 왜 체크했습니까? 여기 보면, 자, 여기 복합 양식성을 따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네, 요거 좀 체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복합 양식성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자, 소리죠. 요거는 뭡니까? 라디오겠죠. 그 다음에 문자는 인쇄매체겠죠. 전통적인 거, 문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요 이미지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TV라고 할게요. 텔레비전이죠. 매체적인 것들이 모두 다 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결합이 됐네요. 이 결합이 되는 것이 바로 복합 양식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매체의 모든 기능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10번과 11번에서 요구하는 문제 구성의 내용일 거예요.